밤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 입술이 마르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그런데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적 말이죠? 혹은 하루 종일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드는 날. 이상하다. 물도 잘 마시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다. 이건 인류가 수천 년간 되풀이해온 진리이자 상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물이 당신의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깨끗한 물, 맑은 물, 정수된 물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몸을 천천히 병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깨끗함의 함정. 우리가 물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항상 깨끗함이 있습니다. 투명해야 하고, 냄새가 없어야 하고, 광고에서는 언제나 수정처럼 반짝이는 물이 건강의 상징처럼 등장하죠. 하지만 그건 마케팅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진짜 건강한 물은 단순히 투명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미네랄, 전해질, 그리고 자연의 균형이 담긴 물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물 중 대부분은 이 생명의 균형이 사라진 물입니다. 정수기의 역설. 현대인은 정수기를 믿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세균을 제거하고 냄새를 없애주니까요. 겉보기엔 완벽합니다. 하지만 정수기는 불순물과 함께 몸에 꼭 필요한 천연 미네랄까지 모두 걸러버립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런 미네랄들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속 수분이 세포로 들어가고 나오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포 안팎의 수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는 거칠어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심하면 심장과 신경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 결과 물을 마셔도 피곤하다. 물만 마셨는데 속이 더부룩하다. 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즉, 물을 마시고 있음에도 몸은 수분 결핍 상태에 놓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독 플라스틱의 그림자.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매일 손에 쥐는 생수병입니다. 깨끗하고 간편하고 어디서나 살 수 있죠. 하지만 그 병 속에는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주성분인 비스페놀 A, BPA, 그리고 프탈레이트, 설레이즈. 이들은 인체에 들어오면 호르몬 교란 물질로 작용합니다. 즉, 우리 몸의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여성 호르몬 불균형, 남성 불임, 비만, 심지어는 암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더 무서운 건 햇빛이 닿기만 해도 차 안의 병을 잠깐만 놔둬도 이 독성 물질이 물속으로 스며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여름철 차 안에서 꺼낸 그 시원한 생수 한 병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독성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은 전기 신호, 에너지 전달, 대사 작용, 모든 생명 활동의 기반이 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뇌, 근육, 심장 모두 물을 통해 움직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물, 불균형한 물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몸은 조금씩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집이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졌을 때처럼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물은 무엇일까?
진짜 좋은 물은 단순히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 리빙 오터. 즉, 자연 속에서 흘러다니며 에너지와 미네랄을 품은 물입니다. 이 물은 미세한 전하를 띠고 있어 세포막을 통과할 때 몸속 대사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양으로도 더 깊은 수분 공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정제수나 인공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체내 흡수가 어렵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물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물 한 잔이 세포를 살릴 수도 혹은 천천히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기억한다. 인체는 단기적인 변화보다 지속적인 습관을 기억합니다. 하루 이틀 나쁜 물을 마신다고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매일같이 몇 년을 그렇게 마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10년, 20년 후 당신의 피부, 뇌, 심장, 신장에 조용하지만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깨끗한 물의 착각, 정수기에 숨겨진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수기 물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별표 정수기 물 속엔 미네랄 제로 별표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정수기는 불순물만 걸러내는 게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천연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별표 죽은 물, 데드 오터, 별표이 되어버리죠. 이런 물을 장기간 마시면 몸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고 심한 경우 근육 경련, 피로, 심박 이상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서도 순수 정제수, RO 워터를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에게 미네랄 결핍으로 인한 대사 불균형이 증가했다고 경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수기 물이 제일 깨끗하잖아요. 수돗물은 불안해서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는 정수기가 건강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항상 번쩍이는 정수기가 있고 그 물을 마시면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정수기 물이 반드시 건강한 물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는 그 물이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수기의 본질, 완벽한 정제의 함정. 정수기의 핵심 원리는 역삼투압, RO, 리버스 아즈모시스입니다. 이 기술은 초미세 필터를 이용해 물속의 모든 입자, 세균, 중금속,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들어보면 완벽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RO 필터는 불순물만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천연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해버린다는 것.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아연, 셀레늄. 이런 미네랄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닙니다.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돕고 근육의 수축을 조절하며 심장의 리듬과 뇌의 신경 전달을 유지하는 전해질이 핵심입니다. 이 미네랄이 빠진 물은 결국 별표 죽은 물, 데드 오터, 별표이 됩니다. 물은 여전히 투명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생명 에너지가 없습니다. 인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미네랄 제로. 그럼 이런 물을 매일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해질 불균형. 정수기 물에는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몸속 전해질 농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 결과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심박수 이상, 피로감,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대사 저하.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 내 효소 작용이 둔해집니다.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물을 마셔도 피곤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체내 산성화. 아로 정수는 pH가 낮은 약산성입니다. 이 물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체내 산염기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뼈 건강 악화. 칼슘 결핍은 뼈와 치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WHO 는 장기간 탈미네랄수, 더미너럴라이즈드 오터를 섭취할 경우 골밀도 감소, 마그네슘 결핍성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대륙 더바회 경고, 지나친 정제는 인체에 해롭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수년 전부터 순수 정제수, 아로오터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간 탈미네랄수를 섭취한 인체는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대사 불균형을 겪으며 체내 미네랄 흡수율이 현저히 낮아진다. 심지어 WHO는 음용수는 반드시 일정 수준의 미네랄 농도를 포함해야 한다며 권장 미네랄 농도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즉, 너무 깨끗한 물은 인체의 생리학적 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의 정수기 물만 마신 가족의 변화. 서울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두 아이를 둔 부모가 3년간 정수기 물만 마셨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싫어하지 않도록 일부러 순수 정수를 선택했죠. 그런데 어느 날, 큰아이가 자주 다리에 쥐가 나고 작은아이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경미한 마그네슘 결핍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물을 바꿔보세요. 너무 정제된 물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 후 가족은 미네랄이 포함된 천연수로 바꾸었고 몇 주 만에 아이들의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물에도 영양 밸런스가 필요하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 균형을 따지듯 물도 영양 균형이 중요합니다. 생명은 단순히 애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고 마그네슘이 근육을 풀어주며 나트륨과 칼륨이 전기를 생성합니다. 이런 미네랄이 있어야 물이 진짜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수기의 순수한 물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물, 영양이 제거된 액체입니다. 세포가 원하는 건 깨끗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정수기를 쓰면 안 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핵심은 정제 후 보충입니다. 즉, 불순물을 걸러낸 뒤 미네랄 필터나 자연 안반수 기반 미네랄 카트리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함과 영양의 균형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별표 레몬 한 조각, 별표를 물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적인 구연산과 미량 미네랄이 pH 균형을 완화해주고 체내 흡수를 도와줍니다. 과도한 정화는 오히려 생명력의 제거. 이건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을 너무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기, 음식, 물.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자극과 미세한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수기 물 역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더 깨끗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결국 생명력을 잃은 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결론, 애물은 순수보다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 정수기 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정제된 물은 자연의 질서를 벗어난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물은 단순히 H2O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백만 년 동안 자연이 만들어낸 미네랄의 조화, 전하의 균형, 에너지의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 균형이 깨진 물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당신의 세포에는 영향이 없는 액체일 뿐입니다. 수돗물 속 염소의 역설 깨끗함 뒤에 숨은 화학의 그림자. 우리는 흔히 수돗물을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관리하고 살균 공정을 거치며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깨끗함의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화학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수돗물 속 살균의 핵심은 바로 별표 염소, 클로린, 별표입니다. 염소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염소가 완벽히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소는 물속의 별표 유기물, 오어게닉 매터, 별표가 반응하여 별표 트리알로메탄, 테이츰즈, 별표이라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트리알로메탄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그룹 EB 발암물질, 즉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염소 농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피부 트러블, 두피염, 만성 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겪을 확률이 일반 지역보다 1.8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약자처럼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화학 물질에 더욱 취약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수돗물 속 염소는 단순히 마시는 과정에서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샤워나 세안 중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 염소는 기체 형태의 별표 클로로포름, 클로로포엄, 별표우로 변해 공기 중으로 증발합니다. 이 기체를 들이마시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하면 폐 기능 저하, 두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뜨거운 물 샤워 10분 동안 흡입되는 염소 가스의 양이 하루 수돗물 8잔을 마시는 것과 맞먹는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염소는 인체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염소가 체내에 들어오면 비타민C, 비타민 E와 반응의 이들을 산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영양소들이 파괴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건조해지고 모공이 넓어지며 조기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염소는 장내 유익균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량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져 소화장애나 면역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염소화된 물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쥐에서 장내 유익균 수가 4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뚜껑을 열어두어 염소가 휘발되게 하거나 활성탄 필터가 포함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샤워기에는 염소 제거 필터를 장착하면 흡입 및 피부 흡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염소가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염소 덕분에 우리는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별표 필요 이상의 염소, 별표입니다. 살균을 위한 염소는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오래된 수도관, 저장 탱크, 관리 부실로 인해 염소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수돗물 속 염소는 별표 인류를 살린 살균제이자 천천히 해를 입히는 화학 독소, 별표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무조건적인 신뢰 대신 현명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바로 마시기보다 잠시 두었다가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며 피부나 호흡기로 흡수되는 경로를 최소화하세요. 깨끗하다고 믿었던 물 한 잔이 어느새 건강을 갉아먹는 화학 용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안다면 염소는 여전히 인류의 친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 과유불급의 진실. 하루에 물 2리터를 꼭 마셔야 건강하다. 이 문장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헬스 유튜버, 다이어트 전문가, 심지어 병원 포스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문장이죠. 하지만 이 말은 과학적으로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인의 체내 수분 비율은 약 60에서 70%, 영유아는 80%에 달하죠. 그래서 물이 생명 유지의 핵심이라는 말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입니다. 물 2리터 권장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하루 2리터 신화는 사실 1945년 미국 식품영양위원회의 권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인은 하루 약 2.5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의 후반부, 별표 음식에서도 물을 섭취할 수 있다. 별표라는 부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하루 2리터의 물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말이 사실처럼 굳어져 버렸죠. 사실 채소, 과일, 수프, 심지어 밥과 빵에도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이미 하루 필요 수분의 30에서 40% 이상을 얻고 있는 셈입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2리터 이상 물을 마셔라는 말은 근거 없는 일반화인 셈이죠. 물도 과하면 독이 된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분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진다. 이것이 바로 별표 전하툴륨 혈증, 하이포너스님이여, 별표입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세포 안으로 물이 몰려들어 세포가 팽창하게 됩니다. 특히 뇌세포가 부풀면 뇌부종, 구토, 혼수,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는 한 참가자가 경기 중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갔는데 물만 계속 마신 탓에 혈액 내 염분 농도가 극도로 희석된 것이죠. 그녀의 사인은 운동 후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한 급성 전하툴륨 혈증이었습니다. 이처럼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때로는 몸을 살리는 물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른 수분의 기준. 수분 필요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이, 체중, 활동량, 기후, 식습관, 질병 유무 등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죠.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은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반대로 신장 질환, 신부전,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수분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는 혈액량이 증가하므로 조금 더 필요하지만 무리해서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블닥의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분 섭취는 체중, kg, 곱하기 쌓인 30ml 정도가 적당하다. 즉,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약 1.8리터가 적정량이라는 뜻입니다. 그중 약 절반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하루 1리터 정도를 직접 마시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마시느냐가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중요하다. 물은 양보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대신 몸이 필요로 할 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죠. 기상 직후, 잠자는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30분 전, 소화를 돕기 위한 1컵. 식사 직후에는 피하기,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음. 운동 전후, 땀으로 손실된 수분 보충. 잠들기 전 1시간 전, 순환 개선을 위해 한 모금.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야뇨증 유발 가능. 즉, 리듬 있게 마시는 물이 진짜 건강을 만든다는 겁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 황금 법칙. 미지근한 물이 최적이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위장 기능을 방해합니다. 한 번에 200ml 이하,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면 신장이 부담을 느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어라. 입이 마르거나 소변색이 짙어지면 그때가 신호입니다. 색으로 확인하라. 건강한 소변색은 옅은 레몬색. 너무 투명하면 과음, 너무 진하면 탈수입니다. 식사와 운동 후 타이밍 조절. 너무 이른 타이밍의 과음은 위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도 약처럼 복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건강식처럼 맹신하지만 물도 과유불급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수분 역시 이 균형의 일부입니다. 너무 부족하면 탈수, 너무 많으면 전해질 붕괴. 의사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목이 마르다는 감각은 이미 수분 부족의 신호가 아니다. 단지 체내 수분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억지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결코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진짜 건강한 물 습관을 만드는 법. 몸이 원할 때만 마신다. 갈증은 몸의 자연스러운 알람이다. 식습관을 점검한다. 수분이 많은 식품, 오이, 수박, 사과, 시금치 등을 자주 섭취하라. 과도한 다이어트 주의. 단백질 섭취가 과하면 신장이 부담받고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환경을 고려하라. 더운 날씨나 고지대에서는 수분 손실이 빠르다. 스마트 워터 트래킹. 하루 물 섭취량을 앱이나 물병 눈금으로 기록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결론, 많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필요한 물을. 물은 분명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많이 마시는 물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당신의 몸이 진짜로 원하는 물의 양을 알고 그 타이밍에 맞춰 한 모금씩 마시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수분 습관입니다.